누가 저에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묻는다면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시라고. 세상에 대한 무궁한 호기심,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보시라고. 눈앞에 편안함에 안주할 때, 더 이상 눈빛이 반짝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노화가 시작됩니다. 배움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늙지 않는 세월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요. 우리가 원하는 젊게 사는 비결, 이것은 외모뿐이 아닌 우리의 마음, 생활의 의미도 존재하겠죠.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 세상에 대한 무궁한 호기심,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 늙지 않는 배움의 비결이 바로 이 시간에 있습니다. 배움은 늙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진행을 맡은 이칸도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 방송은요, 전주시 시민 여러분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학습자의 이야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전문가를 모시고 평생학습에 관한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평생학습 도시 전주 채널에서도 지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는 총 3코너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코너는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열심히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계시는 학습자 김사라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고요. 두 번째 코너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전주 주구 평생학교 박영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성인문예와 평생학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월간 평생학습 코너인데요.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8월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죠.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의 시간인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학습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김사라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였고요. 평생 바쁘게 달려오던 제 삶 속에서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결심도 했고, 그래서 그 길의 시작이 바로 평생학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학습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 매니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열리면 네, 강사님 혼자 다 끌어가기 좀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출석부 관리라든지 출결 확인, 수업하는 모습 사진 촬영,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사항 안내, 다음 수업 안내 등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 사항을 전북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해교육란에 접속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역할입니다. 네.
학습을 같은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네요. 네.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평생학습 교육에 대해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근데 좀 바쁘다는 이유로 좀 미루어 왔었는데 퇴직 후에는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배워보자 하는 결심이 생겼고 그 시작이 바로 전주시의 50 플러스 어른학교였어요. 네. 이제는 필요한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직접 선택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설렘이고 삶에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학습자분들을 만나면요. 50 플러스 어른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도 그러한 부분이 시작의 계기가 되신 거네요. 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보셨나요?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주관하는 50 플러스 어른학교 시즌 1을 통해서는 네. 생활목재 만들기, 전주 역사 문화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과 소설 낭독 및 시각장애인 기증 프로그램인 낭독과 스마트폰 강사 양성 과정, 힐링 포레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숲 걷기 체험에 참여 중이고요. 네. 전주 시민대학 전주 캠퍼스 1학기 과정을 통해서는 노컬 크리에이터 과정과 건설기계 농기계 운전 실무 과정에 참여 중입니다. 와, 지금 말씀해 주신 이것 모두를 이번에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야, 소개하신 것만도 몇 가지나 음, 될까요? 7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요. 네. 생소한 것도 있어요. 김사라님의 프로그램을 알고 싶습니다. 네. 참여하는 프로그램 네. 하나하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좀 소개 좀 드려볼까요? 네. 생활목재는 처음 생활목재 만들기 프로그램에 등록할 때 네. 사실 망설임도 많았거든요. 공구를 다뤄본 적도 없고 나무를 직접 깎아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네. 좀 낯선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첫 수업에서 이곳은 나만의 의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 한마디에 네.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포질부터 드릴 사용, 페인트 칠까지 손끝에서 형태가 잡히는 그 과정이 마치 제 인생의 또 다른 설계도를 그리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 집에 제 손길이 닿은 그 의자가 있고 앉을 때마다 내가 이걸 만들었지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네. 흐뭇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전주 역사 문화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은 단순한 영어 수업은 아니고요. 전주의 음식, 역사, 문화 자원을 영어로 표현해 보며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영어와 전주를 사랑하는 제게 딱 맞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낭독은 제게 또 하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 목소리가 좀 또렷하고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보니 막연히 언젠가는 나레이터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곤 했거든요. 네. 그러다 소설 낭독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고 연습하여 녹음하고 CD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목도 마르고 했는데 강사님께 호흡, 감정, 속도까지 교정을 받으며 점점 나만의 색으로 낭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 나오신 이유가 이거였네요. 네. 다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강사 양성 과정은 이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워서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직접 배워보니 정말 유용하고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책 만들기나 사진 관리법 등 실용적인 내용도 익혔습니다. 네.
언젠가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알려드릴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꼭 그러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힐링 포레스트 숲 걷기는 제게 그냥 걷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에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숲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네. 힐링 포레스트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님들이 아모르 파티 댄스, 오감 체험, 보물찾기, 자연물로 하는 미술놀이까지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삶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는데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어지는 경험이었고 잊고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콜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인데요. 노콜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도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 구상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창의적인 활동이더라고요. 전주라는 도시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나 소품, 심지어 음식까지도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건설기계, 농기계 운전 실무 과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굴착기를 직접 시험 운영해보는 활동입니다. 그 큰 기계에 앉아 조작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랑스러움과 유쾌한 충격이 동시에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요. 학습관에 매일 출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었을까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숲 걷기 체험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냥 공원 산책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첫날 발을 들이면서부터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주 곳곳에 숨겨진 소공원, 마을숲, 생태길을 직접 걸으며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자연을 듣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걷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잎사귀 하나, 풀잎의 결, 바람 소리까지 오감을 느껴보는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숲속에서 매주 자연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나뭇잎을 이용한 나만의 자연 카드를 만들었고 어느 날은 보물찾기, 어느 날은 아모르 파티 댄스 타임이 펼쳐졌습니다. 네. 보물찾기나 아모르 파티 댄스 타임 같은 것들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숲에서의 댄스 타임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숲은요, 자연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활목재도 궁금한데요. 생활목재 만들기는 다소 낯선 분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을까요? 네,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세요? 이 프로그램이 또 저에게 있어서는 두려움 넘어 그 뿌듯함을 안겨준 시간이었는데요. 의자, 선반, 수납장 등 매 시간 하나하나 제 손으로 직접 만들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공구 소리조차 낯설고 어려웠는데요. 어느 순간 목재에 구멍을 뚫고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고 천연 페인트로 색을 입히는 제 모습을 보며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피어났습니다. 나중에 완성된 작품을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을 때 놀라던 그 표정과 칭찬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집안에 제가 만든 가구가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납니다. 네. 하나하나 다듬고 매만져져서 가까이 두고 쓰다 보면요. 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라는 낭독도 목소리 기증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요. 참여하면서 나 자신에게 또는 삶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낭독, 나의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막상 시작해보니 낭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음, 호흡, 감정의 전달, 문장의 흐름 등을 의식하며 한 문장을 다듬고 한 호흡을 고민하며 내가 지금 이 글을 진심으로 읽고 있는가를
매 순간 되묻는 과정이었어요. 낭독은 제게 감정과 감성을 꺼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울러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읽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독이는 힘도 자연스럽게 길러졌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비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낭독을 통해 배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은 단지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사회적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목소리 하나가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께 한 권의 책이 되어 전달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는 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혼잣말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한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내 목소리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낭독을 통한 함께하는 활동, 봉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앞서 프로그램 소개 중에 생활영어도 기억에 남거든요. 생활영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특히 저의 경우 영어잖아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게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영어라면 네. 지루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생활 영어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음식과 역사 등 지역 문화를 외국인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네. 먹고 느끼고 말하는 영어라 훨씬 실감나고 즐거웠습니다. 네. 이야기를 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례들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강사 교육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강사인 거죠.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 여겼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고 나만의 사용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움이 단지 나만의 성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요. 기술적인 면이라던가 뭔가 체계적인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지만은 않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 배움은 나를 위한 것이자 남을 위한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 특히 혼자 계신 분에게는 스마트폰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고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QR코드를 찍는 등 우리에게 당연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복잡한 벽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강의는 단순히 기능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이유 눈높이를 이해하고 다정하게 안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격차라는 사회적 문제를 내가 가진 작은 배움을 통해 해소해 갈 수 있다는 데에서 보람과 책임감을 함께 느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고 정보를 나누고 감정을 주고받고 삶을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제 저는 스마트폰이 어렵다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수 있는 작은 안내자, 디지털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디지털 교육은 기술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네. 디지털 친구 김사라님. 네.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요. 네. 학습관에서 만난 분들과의 관계도 특별해지셨을 것 같아요.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분을 만나 뵀어요. 평생학습은 사람을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배움도 참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평생학습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평생학습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웃는 시간들이 따뜻하고 감동입니다. 함께하는 분들과 나눈 순간들이 어쩌면 수업 내용보다 더 큰 배움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배움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그 안에서 저도 한 사람의 배움으로써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쭉 일을 해오셨잖아요. 퇴직 후에 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무언가를 한다는 계기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때는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 네. 이제는 천천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해 주시는데요. 퇴직 후의 시작은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잘 알아가고 그동안 미뤄둔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저는 멈춤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아닌 내가 나를 위한 선택한 삶으로 그 배움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가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사라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요. 배움이 삶에 어떤 활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습이 삶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배움은 제게 삶의 색을 다시 칠해준 붓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도 되고요. 수업이 끝나면 누군가와 웃으며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오르고 저녁에는 내가 만든 작품을 보며 혼자 뿌듯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배움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고 제가 저를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배움, 그 안에 성장과 발견이야말로 삶에 진짜 활력을 주는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어렵고 낯선 도전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해냈다는 성취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따뜻함, 그리고 지금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오늘 또 움직이게 합니다. 배움은 제게 에너지이고 설렘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네, 배움은 삶의 색을 다시 칠해준 붓과 같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후 무언가를 망설이는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께 평생학습 참여를 권한다면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저는 배움을 통해 다시 설렐 수 있는 나를 만났습니다. 아, 나도 이런 것을 좋아했었구나. 나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감정은 어떤 고급 자격증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배움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배움이 여러분 인생을 아주 크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배움의 길에서 다시 웃으며 시작하세요. 그 길은 혼자가 아니고 이미 걷고 있는 누군가가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사라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넘치게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시지만요. 혹시 앞으로 더 배우고 싶은 분야나 해보고 싶은 새로운 도전이 있으신가요? 악기를 배워서 음악으로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만의 감성을 글씨로 남겨보는 일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있는 자리가 즐겁고 흥이 나고 웃을 수 있는 삶,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된 순간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배움은 거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내 감정,
취향,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해주었어요. 단순한 배움을 넘어서 작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로 이어지고 그 점에서 참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의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지금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따뜻한 흙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씨앗.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꽃과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씨앗. 앞서 말씀해 주신 평소학습의 이유,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뭉클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김사라님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도전의 세계, 평생학습으로 함께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의 의미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이적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지금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고 이 노래는 저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위로와 용기의 노래 같아서 이 시간 청취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걱정 말고 평생학습과 함께 걸어 보십시오. 이런 의미겠죠? 잘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 학습자 김사라님과 함께 했습니다. 김사라님이 신청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이어서 평생학습 전문가 전주주부 평생학교 박영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알고 싶은 평생학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라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이적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 오늘 모신 분은 평생학습 전문가 전주 주부평생학교 박영수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배움 공동체 전주 주부평생학교 교장직을 맡고 있는 박영수입니다. 전주 주부평생학교를 소개하자면 전주시 금안동에 위치하고 있고 학력 보완 교육을 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 중학학력 인정 프로그램, 초등, 중등, 고등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 주부평생학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학교에 대한 소개와 현재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전주 주부평생학교는 1986년 전주 향토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여 주경야도 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고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전주 주부평생학교를 개명을 학교를 이름을 바꾸고 그때부터 문해교육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학년기에 배움 기회를 놓쳐 배움 비문해자로 낳게 된 60대에서 80대 사이의 어르신 145명의 문해교육을 받고 있고 초, 중, 고 검정고시 프로그램 수업을 받는 인원도 한 20명 정도 됩니다. 또한 전주 주부평생학교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초등, 중등 문해교육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초등, 중등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초등 학력 취득자 205명과 중등 학력 취득자 35명 등 140명이 학력 인정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네, 1986년에 전주 향토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요. 와, 역사가 오래됐네요. 예. 90년, 2000년, 10년, 20년, 한 거의 40년 예. 정도 역사가 됐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성인 문해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누구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특별한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냥 우연한 기회에 네, 이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1980년 중반이었고 그 당시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주경야도 가는 청소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은 적절한 때를 알고 떠났고 저는 네. 이곳에서 함께 듣다 보니까 네, 하여튼 우매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38년 동안 아, 여기 함께 네.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이런 야학 그리고 문해교육과 관련해서는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네. 처음에 말씀처럼 이러한 문해교육이 야학으로 시작해서 지금 40년 가까운 세월을 문해교육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이러한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계 차원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매하다는 표현을 내용 중에 말씀하시긴 했지만 선생님 곁을 스쳐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부족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한 우물을 파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지켜내고 지켜왔다는 것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문해교육 교장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글자를 모른다는 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비문해인들을 문맹자라고 했죠. 네네. 그런데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비문해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우리 땅에서 낳고 자랐으니까 네. 이야기로 하는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자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문자를 대했을 때는 이들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네. 그런 시점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 선거문회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선거 문해 교육이요? 네. 이제 그 선거에 참여했을 때 그냥 기호를 보고 이제 네. 저 선거를 하는 그런 교육인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서에서 다니신 분인데 전주까지 저희 학교가 금안동에 있는데 오실 때 손을 꼽으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 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 네. 모든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기서 전주 주부학교까지가 네. 얼마인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는 입간판이나 주변 건물 이름을 보고 상호를 보고 우리는 지역을 찾아가는데 네. 이분들은 그 글자를 모르니까 네. 글을 모르니까 그림이나 건물 그 모양만 보고 찾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차이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했고 그분들이 얼마나 그 글을 모름으로써 오는 네. 사이 괴리 현상이 큰가를 단편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또 직장이나 어떤 직업 일을 할 때 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네. 굳은 일을 가장 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입장을 네. 이해한다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아픔은 감히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일상적으로 버스 오면 숫자나 행선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글을 모를 경우에 그렇게 어렵게 손으로 정류장을 세면서 저도 이제 타지 출장을 가게 되면요. 이제 지역의 시내버스를 탈 기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각 정류장마다 분명히 안내 멘트가 버스 안에서 나오긴 예, 예. 하는데 그게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라도 정류장 내리는 시간을 놓칠까 봐 조마조마해가면서 막 다음 정류장 어디지 하고 찾는데 그 잠시 몇 번의 경우도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더욱더 이런 좀 교육의 학습의 기회가 더 중요하고 많아져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류장을 세면서 찾아오자면요. 딴짓을 해서도 안 되고 집중해서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손가락을 꼽았을 것 같은데요.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분들 곁에서요. 평생을 함께 하신 교장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성인 문해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절실하게 교육이 필요했던 분들이 문해 교육을 통해서 글을 몰랐을 때 겪었던 사유와 격려된 삶을 해소하는 한편 학습을 통해 꿈에 그리던 한력을 취득하고 자신의 삶의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습 대상자분들이 치유되는 삶, 꿈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문해 학습자를 양성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글을 모르는 것은 장애지만 네, 글을 배우면 바로 극복되는 게 장애잖아요. 네, 네. 극복될 수 있는 장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절실했을 그분들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교장 선생님께 많은 학습자들이 다 특별하고 애틋하실 거예요. 네. 한 분 한 분 기억에 남으실 것도 같은데요. 지금까지 함께한 학습자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사연도 오래 한 역사만큼, 네, 경험만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는 곳이고 그 교실에는 언제나 희망과 어떤 향한 일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분들이 오랫동안 배움에 굶주렸기 때문에 타주에서 이렇게 탐방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향이 대단하다고 이 학습의 열기 대단하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네.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억눌렸던 배움의 열정을 쏟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네, 꿈을 이루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정읍 태인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께서는 본교에서
초등 문해 교육부터 시작해서 네. 전주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다니셨어요. 아,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실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 어르신께서도 초등 문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석대 약용식물과 네. 졸업해서 시내 가게를 차리신 분도 계십니다. 네. 지금도 매년 네. 지금 60명 정도가 지금 졸업을 학력 취득을 하는데 고졸 학습자들은 대부분 다 대학에 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여기 참여하시는 주보 평생학교에 참여하시는 학습자분들은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60대 네. 60대부터 80대 사이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저희가 평생학습 이야기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함께 사례를 나누곤 하는데요.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문해교육 그리고 문해교육을 바탕으로 내가 한글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다양한 경험이나 활동들을 이어가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훌륭한 학습자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을 깨우치는 것에 이분들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넓게 꿈을 키우고 이루기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들에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저도 더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배워가야겠다, 학습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배움이 간절했던 분들인 만큼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학습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거나 그분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연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전국에서도 이렇게 모임이 자주 있는데 학습자들이 그래요. 난 전주에 가고 싶다. 그냥 전주 중국 평상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네, 학습자분들이요. 네. 전주에 오고 싶다 이런 소문도 네. 있습니다. 근데 흔히 세상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까막눈이었다가 네. 앞에 글을 볼 수 있고 네. 소통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버스를 탈 수 있고 그다음 은행 가서 돈 찾을 수 있고 네. 이런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행동이 자유로워진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의사 표현도 자기 글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SNS를 통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꿈을 가지고 또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이제 나이 드셨지만 운전면허를 또 따신 분들도 계시고 아, 네. 또 요양보사 시험에 응시해서 학교에 그 합격증을 또 보여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배움을 없을 때와 그 비문해인으로 계실 때와 그걸 극복하고 사는 삶은 어떤 표정에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또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렇게 한글을 알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분들을 보시면 정말 감동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벅찼던 순간이나 방금도 이제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외에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학교 역할이 이들을 글을 깨우치고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는 뒤흔들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 네. 학교를 떠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시는데 네. 이분들 대부분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셔요. 네, 네. 그래서 상담사가 되셔서 돌아오신 분, 아, 그다음에 식품 영양사가 돼서 돌아오신 분, 네. 그다음에 간호사가 돼서 돌아오신 분, 네. 그다음에 지금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전주주부평생학교가 본인들의 인생을 네. 바꿔놓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저희들도 봐도 그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네. 어머님들이 학교에서 공부 오셔서 문해교육부터 절차적으로 이렇게 받고 올라가시면서 발전해 나가고 그 자기 일을 찾아서 그 꿈에 그리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정말 보람도 느끼고 선생님들도 거기에서 피로감도 네. 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는 교장 선생님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입가에 미소가 흐뭇하게 네, 퍼지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인문에는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성인문해 교육 시화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화전. 예, 예. 네.
성인문예 시화전이 매년 9월 문예의 달 시화 전시를 위해 창작시를 출품하고 그 시의 내용들이 문예학습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쓰시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예학습자들은 글을 익히고 나면 맺진 한도 풀리게 되고 학교에 안 보내주셔서 미워했던 부모님도 용서가 되고 세상도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들을 위해서 꿈을 네.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전주 평생학습 시대 이 오프닝 멘트로도 예전에 한번 이 글귀가 시가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교장 선생님께서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화전이 있으시다면 시 한 편 소개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전국 성인문예 교육 시화전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을 수상한 박보윤 학습자 창작시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시를 쓰신 박보윤 학습자는 본교에서 작년까지 네, 초, 중, 고 학력을 다 취득하시고 금년에 기전대 패션 디자인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네, 만학도 길을 걷고 있는데 네, 네, 굉장히 보람 느끼고 네, 기뻐하는 모습이 항상 내 눈앞에 떠오릅니다. 네, 이분이 본교에서 문예교육을 받으면서 쓰셨던 시인데요. 네, 이 시를 보면 이들이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문예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석 같은 글이 빛난다. 박보윤. 배음을 놓쳐버린 까막눈. 아무것도 보지 못한 까막눈. 온 세상은 까막눈. 나는 어둠 속의 까막눈. 해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오고 싶어. 몸부림쳐 세상 구경하고 싶어라. 까막눈은 보고도 못 보는 눈. 꿈을 꾸고 마음에 담아 글을 배우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배워보니 희망이 조금씩 보였다. 스승님이 빛나게 보인다. 글을 몰라 부끄러워 남몰래 흘린 눈물. 아는 것은 마음의 기쁨, 행복. 보석 같은 글이 빛난다. 아, 기쁘고 기쁘다. 내 가슴에 다시 피어나는 행복의 꿈을 피워보자. 박보윤님의 보석 같은 글이 빛난다 였습니다. 바로 이 시였습니다. 네. 방송에서 인용했던 예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평생학습 시가 바로 이 시였는데요. 말씀을 듣고 이 시를 지으신 학습자분 그리고 그 상황을 듣게 되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성인 문예교육은 학교가 있긴 하지만요. 도, 농 구분 없이 소외되는 곳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주시와 같은 도시에서도 성인 문예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전주주 평생학교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저희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주시에 도움이 없으면 네, 이런 기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전주시에는 지금 24개의 행복학교가 있습니다. 희망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학 기관도 5개가 있고요. 이 모든 우리 비정규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비정규 학습을 지원해주고 뒷받침해 주시는 게 네,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가 아직은 지금까지는 이 비문예 아니면 저학력 학습자들이 마음만 가지면 자기 학력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네, 뒷받침해 준 곳이 우리 전주시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게 된 저학력 아니면 비문예 학자 대상자가 계시다면 관련 기관에 참여했어서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예교육의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지만요. 가족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 기관은 지금 비문예 학습자가 145명 정도가 있고요. 네, 전주시 전체 지금 비문예 학습자들이 학습을 받고 있는 인원이 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비문예 학습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나 혼자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습장에 와서 보면 네, 많은 학습자 뭐 자기 옆집에 있는 이웃도 될 수 있고 네, 네, 근처에 친인척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주위에 살펴보면 정말 이렇게 비문예 학습자들이 감춰진 비문예 학습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좀 주위에 많이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기관에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한글을 몰라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 힘들다 또는 굳이 이제 와서 뭐하러 배우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하는 분들 뭐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수단이 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요. 네, 제 어머님들 오시는 분들 대상자들을 보시면 네, 이 일을 이제 퇴직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가사일이 좀 여유가 있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녀분들이 네, 부모님이 비문예를 아시고 네,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또 혼자 되셔서 외로움 때문에 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이 나이에 내 공부를 어떻게 해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셔서 그분들 학우들과 며칠 지내다 보면 가장 열성적인 학습자를 변화됩니다. 네, 자신을 갖고 자신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문예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예학습은 자기가 글로 표현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장 희망적인 삶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그리고 학교에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처럼요. 비문예 학습자 분들께는 또 이제 이런 학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의 그런 관심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을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비문예 분이셨는데 이런 학습의 기회를 통해서 한글도 알고 버스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세지 않고 숫자를 보면서 타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나도 저 친구처럼 한글을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렵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한글을 배우는 거요. 문예교육이요. 용기 내어 꼭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문예교육의 지속을 위해서 꼭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거나 사회적인 지원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있으실 거예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예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는데 네, 정말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예교육 기관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로가 응원하고 힘을 돋아준다면요,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평생학습 도시로서 가장 성공한 곳이 전주시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이고 정말
분야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그 말씀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 방송을 하는데요. 예.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저희 전국 네트워크에서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네. 저희 전주시가 굉장히 이게 그리고 살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분야별로도.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사는 시민들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양학습관에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여해서 사실 배우고 느끼신다면 네. 아마 더 행복한 시민, 네. 발전하는 시민, 네. 그다음에 행복한 전주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역할과 시간을 교장 선생님께서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꿈이 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쉽네요. 저희 준비한 시간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한가람의 나는 반딧불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추천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 문예학습자 어머님들이 많이 눈에 네. 마음에 떠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생학습 전문가 전주 주부 평생학교 박영수 교장 선생님이 신청하신 노래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으면서 전문가가 전하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황가람이 부르는 나는 반딧불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월간 평생학습입니다. 이달에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여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지영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달 소식도 부탁드립니다. 네. 맨 처음 소식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관한 소식인데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2025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우리 전통음악인 판소리의 근간을 두고 세계음악과 벽을 허물고 그리고 각 분야별 세계적인 명성의 아티스트, 공연 등 다양한 그런 공연들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세계음악 예술제라고 하는데요. 전통 혹은 각 나라의 민속음악, 현재 흐름, 미래 경향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요. 비교할 수 있기도 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문화적 자원인 세계소리축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소식인데요. 8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천도서관 강의실 3층에서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여름아 부탁해 썸머 티라미슈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관련된 도서를 읽고 요리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재료비 12,000원이 있고요. 전주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인데요. 서신도서관에서 열리는 중장년 보호구역 삶의 완성을 위한 인문학 테라피라는 소식입니다. 8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반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서신도서관 4층 강의실에서 삶의 완성을 위한 인문학 테라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7월 21일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주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시 평생학습과 소식입니다. 2025년 유쾌한 인문학 시즌4 동서미학과 문화론이라는 인문교육 강좌가 열립니다. 고전 인문학, 성찰과 통찰을 키우며 행복으로 향하는 길, 심역, 그리고 현대인문학, 동서미학과 문화론, 그리고 동반 자녀를 위한 어린이 인문학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유쾌한 인문학 시즌4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10월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진행 기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고전 인문학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현대인문학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그리고 어린이 인문학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사고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접수 꼭 기억하셔야겠는데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고전 인문학과 현대인문학은 강좌별로 50명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인문학은 20명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과로 문의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전주시 평생학습과 또 다른 소식인데요. 제19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홍보 체험부스 운영 주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홍보 체험부스 70동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현재 모집 중이고요. 8월 1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로그램 모집 소식인데요. 50+ 어른학교 시즌2 그리고 50+ 인생학교 모두 배움터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7월 28일부터 선착순 모집인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경쟁이 몹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주 시민대학 2학기 입학생 모집도 8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하니 달력에 꼭 체크 해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월간 평생학습 소식이었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이정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글을 처음 배우며 알아가는 즐거움과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했던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배워 배움을 나누고 싶고 낭독으로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중년의 이야기까지 들으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있고 깨달으며 또 다른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필립스의 소크라테스 카페에 나오는 도로시 할머니도 이런 말을 했죠. 나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늙어가는 법이 없답니다. 난 지금도 수업을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너무 좋아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 지금은 볼륨 댄스를 배우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이민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원봉사를 하려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배움의 길에서 만난 여러분,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같이 걸은 이 시간 행복했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몸과 마음 잘 챙기시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날들 보내십시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8월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박영수 교장 선생님, 학습자 김사란님, 그리고 이 시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전주시 평생학습 관장 김선호, 작가 이지영, 진행의 이칸도였습니다.